안녕하세요. 예꿀TV 퍼플쌤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만나죠. 그리고 오늘은 로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로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제가 로비에서 한번 촬영을 시도를 해보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미술학원은 이런 곳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학원이 1층이라서 지금 촬영하는 도중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중간중간 오토바이 소리 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많은 상담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미술학원에서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을 구분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뭐 그 디테일이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이렇다. 이런 아이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그리고 교육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성향은 모범적인 성향. 모범적이거나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모범적이거나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향이고, 다른 어머님들은 또 부러워하기도 하죠. 자,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너무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미술학원도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상담을 온 거고 음악도 잘한다고 하고 그래서 막 어떤 걸 전공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자랑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 어머니는 이런 걱정을 하실까요? 장난꾸러기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너무 부러우시죠. 뭐든지 알아서 척척척하고 어디서나 1등이고 게다가 아직 유치원생인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기특하기까지 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아이가 모든 것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뭐든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아이일수록 정서적으로 케어가 잘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서적으로 케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이 가끔씩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이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이시거나 뭐 학원 선생님이셔서 많은 아이들을 봤다면 눈치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 아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했을 때 모범적이어서 고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모범적이라는 거는 아이가 완벽주의 기질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이런 친구들이 보이는 행동은 표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 보여서 이제 그만할까? 아니면 색종이 접기 할까? 오늘 그만하고 다른 거 하고 좀 놀아도 돼 이래도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가 하던 거 끝까지 박박박 칠해서 완성하려고 그래요. 뭐 2시간씩 그렇게 앉아서 집중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중간에 쉬라고 말려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본인이 재미있어서 몰입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근데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은 상담 오셨을 때 아이가 너무 좀 모범적이고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걱정을 왜 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래도 한번 앉아 있는 법이 없고 뭐 이거 안 가겠다 저거 안 가겠다 집에서 땡깡 피고 놀면 노는 대로 어머님들도 걱정하시죠. 이런 성향이 아이들이 다 다르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부러운 이런 모범적인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도 이런 고민이 있다는 점, 어머님들,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키우고 있던지 간에 다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모범적인 성향의 아이에게는 어떤 지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미술이기 때문에 미술학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잘 그렸다, 뭐 괜찮다, 네 작품 멋지다고 해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기 눈에 그게 마음에 들어야 마음에 드는 거지, 선생님이 칭찬하는 걸로는 본인이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아이한테는 다소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옆모습은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뭐, 아니면 다리 꼰 사람은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6살, 7살인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 지금 한 것도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고, 다른 어떤 상상하는 부분이나 더 중요한 표현에 선생님이 아이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완벽주의 성향, 또 모범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옆모습을 그리는 방법은 뭐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을 그려서 시범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보통의 아이들한테 하는 지도 방법과는 조금 달라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했을 때, 선생님이 한 방법을 따라서 했을 때 본인이 봐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 한 만큼, 본인이 만족스러울 만큼 그림이 나왔을 때 아이가 만족을 해요.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라고 그냥 이런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하면 이 아이한테는 그게 창의적인 지도가 아니라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이제 창의 미술 학원들이 그렇듯이 아이한테 뭔가를 억지로 가르치거나 좀 정형화된 그림을 그리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정형화된 그림을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질문을 하는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이런 거는 한 3학년쯤에 알면 되는데 7살한테는 아직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싶어도 그래도 알려줘야 돼요. 지금 이 아이한테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재미가 없고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7살이라 하더라도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를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를 설명해주고 또 어느 정도를 지켜봐줘야 되는지 그 디테일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주실 때도 가끔 아이가 막 그림 그리다가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하다가 막 승질내고 막 찍고 울고 이럴 때 있을 거예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그럴 때에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혹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으면 같이 그려주시면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요즘엔 자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유튜브에도 워낙에 그리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어른이 볼 법한 자료라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성취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미술적인 부분에서도 아이가 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범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성향의 아이, 또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는 이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차근차근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